자, 부산의 수건이었던 해양수도 실현,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에 이전해 속도가 붙으면서 그 약속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만큼 중요한 건 완성도입니다. 제도 개편과 기능 강화가 뒷받침돼야만 해양수도 부산 시대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 텐데요. 오늘 그 변화를 이끌고 있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장관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늘 의원으로서 출연하시고 또 뭐 라디오로 늘 저희 KBS 부산을 찾아주셨는데 장관으로서 이렇게 뵈니까 저도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오랜만에 우리 시민들께 인사 잠깐 해주시죠. 예.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입니다.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취임을 하고 난 뒤에 북거강로를 잘 준비하고 북거강로를 선도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그 작업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연내 부산으로 잘 이전하고 제대로 정착을 해가지고 북거강로 시대를 선도해가지고 이곳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하나 더 장착해가지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성장을 담보하겠다라는 그런 자세와 태도로 열과성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1월 1일부터 해수부 시대. 자, 일정이 사실 너무 빠듯합니다. 정부 기관 하나를 옮긴다는 것이 어떻게 좀 진행돼 가고 있는지 가능한 건지부터 좀 설명해 그러니까 이게 주시죠. 단순한 정부 기관이 아니고 예. 중앙정부 하나를 통으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850명의 공직자들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가지고 예. 동시다발적으로 신속하고 압축적으로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차질 없이 완료가 될 겁니다. 예, 예. 지금 일단 원도심 쪽에 임시청사 그렇습니다. 두 곳에 나눠서 일단은 입주를 하게 되는데 본청사 위치라든지 계획은 좀 잡혀 있습니까? 예,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 늦어도 11월 안에는 그러니까 이미 해양수산부 우리가 임시청사 우리가 이제 월세살이를 하게 되죠. 당분간은 임시청사에 입주하기 전에는 해양수산부의 본청사, 예. 신청사를 부산에 어디에 지을 것인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부산 시민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번 기회에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왜 오는지, 예. 북거강로 때문에 온다는데 북거강로가 무엇인지, 예, 그리고 예. 이것이 가져올 부산의 변화와 대한민국의 변화가 무엇인지 우리 부산 시민들의 참여, 예. 부산 시민들의 어떤 관심을 좀 고조시키기 예.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부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관심, 참여를 보장하는 형식으로 해수부의 신청사 부지를 정하려고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내부 기준은 자체적으로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참여 형태로 그렇습니다. 함께 열린 공개로서 신청사 부지를 정하고 그리고 그 신청사의 대전제는 가장 큰 전제는 집적화입니다. 해양수산부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기관들. 해양수산부 산하의 공공기관도 저희가 빠르면 한 10월 말, 늦어도 11월 안에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부산으로 이전해야 되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이 어떤 공공기관인지 특정이 되고 정해질 겁니다. 그래요? 이것의 구체적인 이제 로드맵도 공개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 신청사만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그렇죠. 그다음에 HMM을 비롯한 민간 기업,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될 회사, 법원, 그리고 동남투자공사까지 해가지고 좀 집적화시켜서 그래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신청사 부지를 정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그냥 해수부 부지만 생각해선 될 일이 아니네요.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요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앞서 이제 제도 개편과 위상 강화, 해수부 노조위원장부터 직원들 모두가 이 목소리를 냈는데 아쉽게도 정부 개편안에는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산자로부터 조성 해양 플랜트 업무라든지 또 차관 신설 이런 것도 꾸준히 얘기가 됐었는데 하나도 지금 나오질 않아서 지역사회에서는 이 반쪽 이전이 아니냐, 못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여기에 대한 말씀 좀 들어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부산 시민들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절대 실망하지 마시라. 그리고 하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예. 이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정부 조직법 개정안은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을 내걸었던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 단순히 공약 사항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입니다. 네. 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공약 사항으로 담겼고 예. 국정과제로 됐지만 네, 네. 거기에 복수차관이라든지 어떤 다른 부처와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사항은 공약에 담긴 것이 아니고 추후에 나온 것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안 하셔도 된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우리가 당면해서 직면해가지고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해양수산부의 안정적인 부산 이전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이제 부산항이 개항한 지 150년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부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시대를 안정적으로 이전하고 안정적으로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 당면한 가장 큰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해양수산부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의 예산, 인력, 조직은 자연스럽게 확대, 강화되게 될 예.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개편안을 그러면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공약에 보다 좀 원론적이고 이제 총론 개념으로 그렇습니다. 예. 보고. 공약을 담아낸 안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고 네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예. 예를 들면 조선해양 플랜트라든지 그다음에 여타 이제 정부 부처 사이의 기능과 역할은 예.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이 아닙니다. 예,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과는 그 소통과 논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해수부 관련해 지난번에 저 타운홀 미팅 때 네. 직접적으로 이제 공개석상에서 한번 뵀었고 이후에도 그런 관련된 얘기를 좀 실무진과하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그 이제 대통령실 안에 해양수산 비서관실이 있습니다. 예, 예. 거기를 통하기도 하고 또는 정책실을 통해서 대통령께 보고서가 올라가기도 하고 예. 또 대통령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현안을 챙기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예. 저하고 이제 메신저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메신저로 또 그렇습니까? 주고받고 그래서 대통령과의 소통 채널은 네. 국무회의 때 또 대면으로 뵙고 그래서 여러 소통 채널을 가지고 예. 대통령과 알겠습니다. 의사소통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부분은 10월, 11월 만에 그 로드맵,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빠르면 기관들이 10월, 오는지. 예, 늦어도 예. 11월이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죠. 요런 기관들이 부산으로 이전한다. 그리고 언제까지 한다. 네네. 예, 요거까지 공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 HMM 비롯해서 그러면 해운 선사들은 이제 이전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HMM 그 민영화 반대부터 또 그 지분을 부산시나 또 상공계에서 좀 매입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예. 이 구체적인 방안이 좀 나왔습니까? 네, 예.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뭐 상대가 있는 것이고 예. 또 거쳐야 되는 절차와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HMM의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는 예. 대한민국 국가기관 산업 또는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예. 그 전제하에서 HMM의 지배 구조가 결정이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HMM에 대한 지분이 정부 지분이 국민연금까지 합하면 거의 80% 가까이 되는데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구성원들과 머리를 맞대서 네. 국가기관 산업이라는 측면, 해양 강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대표 국적 선사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예, 예. 이 전제하에서 지분 구조가 논의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HMM의 예. 본사 부산 이전도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해사법원하고 난 뒤에 동남투자공사하고 네. 그다음에 그러고 난 뒤에 HMM하고 그 전에 해수부 부산 이전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고 예. 동시다발적으로 그렇죠. 압축적으로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알겠습니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MM에 대한 이전 계획도 그러면 아까 저 해수부 산하기관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시점에는 이제 밝히실 계획이 있다는 아주 말씀이신 구체적인, 거죠? 예.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협상 과정이라든지 이것들이 부산 시민들에게 공개가 될 겁니다. 많이들 궁금해하고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북극 항로 개청 얘기를 좀 해보죠. 예, 그 소리내어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는 당장 그 항로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체감이 잘 안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실익을 가져다주고 왜 중요한 것인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 일단은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극항로 전도사 예. 전재수 해가지고 제가 언론에도 많이 나가고 지금 많이 그렇죠. 알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미 전 세계가 이 북극항로를 선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예. 전쟁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35년까지 39조 원을 들여가지고 네. 서쪽으로는 무르만스크, 동쪽으로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러시아 연안을 따라서 조성되어 있는 북극항로를 예. 선점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더 중요하게는 중국이 있잖아요. 그렇죠. 작년 한 해에만 35번 북극항로를 배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미 이용을 했다는 거죠. 이미 시범 항로 예, 다 예. 시범 운항을 끝내고 상업 운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예.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선박 발주가 많아집니다. 그것도 그냥 선박이 아니고 북극항로는 환경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여기에는 그냥 중류를 떼우는 배는 못 땡기게 될 겁니다. 친환경 선박만 땡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은 친환경 선박을 잘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몇 군데 없습니다. 부산, 울산, 거제도로 이어져 네, 있는 네. 대한민국의 조선벨트가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 것이고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지금 가게 되면 380만 달러 듭니다. 예. 희망봉을 돌아가면은 420만 달러입니다.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북극항로를 이용하더라도 300만 달러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 비용 지금도 그렇습니다. 300만 달러면 갑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도 7, 8, 9, 10, 11월 네. 5개월 지금 상업 운항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비용만 따져도 엄청난 이제 물류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예. 북극항로가 가져오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네. 경제 파급 효과라는 것은 엄청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항만도 이제 개발을 앞당겨서 해야 될 시기가 온 거죠. 지금 세계 1위 항만 인프라가 싱가포르이거든요. 예. 60선석입니다. 그다음에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가 중국의 상해. 예. 그다음에 우리 부산항이거든요. 상해가 54선석입니다. 네. 우리 부산항이 40선석이거든요. 2030년 이후에 우리가 지금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개발이 완료가 되면 대한민국 부산 신항이 60선석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전 세계 268개 전기 컨테이너 운항 노선을 가지고 있고 네. 전 세계 280개 항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세계적인 항만 인프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해수부 오고 HMM 오고 해사법원 오고 동남투자공사 오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잘 준비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 든든한 뒷배 역할을 행정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통해서 이뤄내겠다라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항로에서 싱가포르 항의 역할을 북극항로 시대는 부산항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싱가포르는 조금 뒷전으로 밀려날 네. 것이고요. 중국의 상해와 위치상 부산항이 알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고 일본은 네. 상해와 부산항과 경쟁할 수 있는 항만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장관님 요 말씀 좀 여쭤봐야 될 텐데 그 부산시장 출마 얘기가 늘 거론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마지막으로 듣고. 그러니까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해수부 장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예측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와, 저 전재수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거 어느 세월에 다 하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제가 당면에서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저는 대단히 몰입적인 사람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서 반드시 실적과 성과를 낼 것이고 부산의 100년 미래 먹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의 인프라를 까는데 그냥 인프라가 아니고 탄탄한 인프라를 까는데 저의 역량을 다 쏟아부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생각할 여력이 전혀 없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해수부 부산 시대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